네, 서울대학교 생약학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학실에 근무하고 있는 오원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학실에 결국 연구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천연물 연구를 통한 인간 건강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학실 자체는 바로 천연물 화학을 갖다 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물학적 활성, 그다음에 기전 연구를 갖다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는 질환 자체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에이징, 노화, 대사증후군,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경화라고 그랬죠. 결국은 조직 자체가 파이브로틱하게 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중심적인 그런 갖고 있는 연구 핵심 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천연물 화학이겠죠. 그리고 결국 화학적 라이브러리까지 구축했다는 것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서 한 2,500개 이상의 단일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많은 그런 단일 화합물을 확보한 그룹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자체는 우리가 단순한 그런 화학적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스 기반, 최근에는 이제 큐톱이나 이제 오비체를 매스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바로 메타볼라이트 분석을 통해서 이런 메타볼라이트 자체를 몰레큘러 어태킹 가이드 메타볼로믹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런 몰레큘러 네트워크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헬스 에이징이나 메타볼리즘 분석에서 바로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는 이런 것 자체를 바로 특히 이제 섬유화 질환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대사나 노화 관련된 그런 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실에 대한 그 내처럴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린다면, 현재까지 2,500개 이상의 단일 화합물 라이브를 가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SCI는 한 262편을 갖다가 저희가 출판을 했고요. 특허로서는 60편 이상, 그다음 기술이자는 10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다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그런 그 도입 자체는 바로 메타볼로믹스 자체가 도입됐다. 그리고 이 메타볼로믹스 자체의 어떤 천연 화학물 자체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코드라고 하는데, 그 스마일 코드를 갖다 이용해서 결국은 컴퓨터 베이스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가장 큰 차이점 자체는 뭐냐면, 기존에 2,500개 이제 단일 화학 라이브러리가 실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물 기반에서 화합물, 실물 기반에서 단백질 타겟에 대한 적용 화합물 갖다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 베이스된 그런 약물 개발 자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컴퓨터 기반의 시작 개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물 2,500개가 있습니다. 실물 2,500개를 이제 스마일 코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 활성 관계를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상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자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상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그 컴퓨터 베이스 연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우리 실물과 가장 유사한 화합물을 갖다가 그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로 실물 기반에서 이 약물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보다 빠르게 결국은 약물 개발이나 그다음에 단백질 대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구조 베이스드 그 기전 연구를 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화합물 라이브러리 자체를 바로 스마일 코드를 만든다. 그리고 단백질 구조는 결국 알파폴드 구조 프리딕션 할 수 있고, 그다음 몰레큘 도킹이나 구조 관계 리드 그 최적화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주로 그 접근하고 있는 메타볼로믹스 기반 작용 기전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천연물 화학 자체는 화합을 분리하고 구조 해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특화된 연구 집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은 메스, 특히 오비치네 메스나 큐톤 메스가 굉장히 그 발전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바로 도입을 해서 바로 메타볼릭 프로파일링,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사체 프로파일링 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뭐냐면 결국 메스 기반 대사체학 및 화학적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천연물 화학 자체는 이런 화학 기반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 기반된 것 자체는 그 화물의 대사체를 갖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구의 주제가 만 식물이다. 아니면 이게 조직이다. 아니면 세포다라고 해서 각각의 대사체 분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예로 우리가 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그런 논문을 또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가노이드, 10mg 정도에서도 우리가 대사체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진행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대사체학을 위해서 바로 작용 기전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실험실 자체는 실물 화물 라이브러리가 있다. 새로 발견된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실물 화물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찾고요. 이 실물 화물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결국 세포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된 세포나 조직에서 대사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활성 관련 대사체, 대사 경로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이제 분자 표적을 발견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실험적 기전 검증을 갖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생약을 넘어서 우리가 대사체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보다 화학적 기반 접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주요 학술적 논문 및 지식재산권 성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262편의 SCI 논문을 냈다. 특히 이 식물체에서 대사체 약자체에 아마 가장 천연박식이 유명한 논문은 뭐 임팩트가 높지 않더라도 저널 오브 내처럴 프로덕트나 파이토케미스트입니다. 어, 제가 대충 한 50편 정도의 그런 JMP나 파이토케미스트의 교신자 논문을 냈고 아마 이러한 논문 숫자는 아마 국내에서도 거의 탑 안에 드는 그런 숫자일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는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자체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에 입각해서 기술 이전 한 10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받는 것 그랜트 자체는 우리가 한 5개 기관 쪽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퍼블리케이션 지난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올해 이화여대 연구와 이화여대 등과 공동 연구로 임팩트 81.2에 시그널 트랜스액션 타겟 세라피에 저희가 교신적 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바로 천연물로부터 이제 카케시아나 살코페니아, 근육태아나 노화 관련돼서 저희가 쓴 천연물의 화합물을 갖다 발견해서 저희가 저널 오브 카케시아 앤 살코페니아 머슬의 논문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메스 기반된 그런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2023년에 인바이러먼트 리서치에 바로 오비치네 메스나 큐톤 메스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 기술을 갖다가 연구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결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로 그 코어 인스트럭처가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의 인력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어 리서치 플랫폼 자체는 바로 네처럴 캠스 지금까지 한 얻은 2,500 단일 화합물, 거기에 메스, NMR, 그다음에 관련된 그 분리 과정 이런 것이겠죠. 물리학적 성질. 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는 바로 컴퓨터 기반된 약물 개발을 갖다 할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마일 코드화를 통해서 얻어진 화합물, 실물과 그다음에 가상의 화합물을 갖다가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 최근에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타볼로믹스, 특히
큐톤 매스나 오비체는 매스를 갖다 이용해서 메타볼로믹스 연구를 통해서 식물에서 화합물, 그 다음에 조직이나 그 다음에 동물 조직에서의 어떤 대사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역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 생태계는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초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런 약초원 자체는 바로 실물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질병 연구하는 것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연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요한 그런 전략적인 연구 협력이나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룹들은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그 이화여대 이제 그 이윤실 교수님 팀과 바로 파이브로시스 관련된 특히 배 파이브로시스, 뭐 리버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이제 그 우리 분자생물학과의 김재병 교수님과 함께 지방세포, 그다음에 이제 결국 지방세포 노화, 그다음에 지방세포 섬유화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생명연구원에 바로 그 실험동물 자원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와 여러 가지 이런 실험동물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 질환 실험동물이겠죠. 관련하고 이거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이스트 화학과의 그런 김상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물에서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을 얻고 거꾸로 이런 새로운 그런 구조 기반에서 관련된 화물을 만드는 생합성 유전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다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에서는 바로 서울대학교 약천에 갖고 있는 실물의 식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리버스 지노믹스, 다시 메타볼로믹스 거꾸로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화합물 기반 새로운 유전자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펀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연구팀이 결국은 제안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뭐냐 그러면 아마도 최근에 이제 그 이화여대 결국은 연구팀과 공동으로 바로 폐섬유화에서 노화와 자가포식 관계된 새로운 그런 경로를 발견해서 바로 시그널 트랜스액션 타겟 세라피 임팩트가 81인가요? 네, 논문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이 P16 자체와 바로 오토파지 축 자체가 연결되었다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자체가 바로 연구 접근법으로서는 바로 조직에서 특히 이제 폐 조직에서 섬유화, 그다음에 이제 너가웃 마우스를 통해서 폐 섬유화가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나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섬유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결국은 천연물과 화합물을 갖다 발굴해서 거꾸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기전 연구를 같이 수행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노화와 섬유화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리고 왜 노화된 환자에서 섬유화가 증가되느냐 자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바로 노화가 되면 P16이 증가하고 이런 P16 자체가 바로 오토파고즘 자체를 갖다 크게 한다. 그렇지만 이 오토파고즘 자체가 멈춰 있는 상태에 다시 해서 에이즈 관련된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기전을 갖다 새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파지 관련된 멈춰있는 오토파지 자체를 천연물 기반 화합물을 했을 경우 오토파지 플럭스를 갖다가 액티베이션해서 따로 바이러스가 떨어지더라는 거 다시 얘기해서 섬유화가 개선된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밝혀서 처음으로 이 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81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P16이라는 에이징 관련된 특히 P16 자체는 바로 DNA 체크 포인트로서 DNA 자체가 어,
결국 문제가 된다면 바로 암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DNA 체크포인트 자체의 역할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사이토졸에서 바로 오토파지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결국 섬유화를 감소시키는, 섬유화를 저해하는 그런 약물이나 새로운 기전을 갖다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약학 자체는 식물로부터 뭐 단일화합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메스 기반 연구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런 메스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훨씬 더 쉽게 화합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메스 기반을 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찾고 이 새로운 화합물 기반에서 새로운 기전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검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전 기반에서 바로 약물을 갖다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그리고 우리 생각실에 그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